엄마, 이게 무슨 책이에요? 성문사상이라는 책이란다. 아, 어려워 보이지? 네. 그런데 진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참된 법이라는 뜻이지.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는 어떻게 성문어업을 만나게 되셨어요? 엄마가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온 곳이 바로 성문호흡이란다. 하유린, 네. 오랫동안 진법을 찾아 헤매다가 성문호흡을 만나게 되신 한 도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네, 좋아요. 자, 그럼 6편 성문호흡 수련체험기 두 번째 편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성문호흡 수련체험기 드디어 진법을 만나다. 인천선역 부평지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52세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중학교 시절 우리나라 전통 선도 수련을 알린 단일한 소설책을 읽은 후 모든 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나이였던 건지 장풍, 비월, 축지 등 뜬구름 잡는 무협지 같던 내용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호기심과 궁금증은 계속 커져만 갔고 나는 관련 서적들을 찾아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 책 내용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동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연히 이 세상에 전해내려오는 수많은 전설, 괴담, 미스터리 등이 단순히 사람들의 상상 속 허구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이기에 이렇게까지 끈질긴 생명력으로 숨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근거도 증명할 필요 없는 확신이 갑자기 들어서였다. 가끔씩 먼동이 코오는 아침,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고즈넉한 방 안에 좌정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뿜어내는 나 자신을 상상할 때면 책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흥미 위주의 흉내내기에 불과한 시도만 했었다. 부모님의 기대와 입시 스트레스에 현실 도피적으로 마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던 고등학교 시절, 마음만이라도 잠시 쉬어갈 수 있을까 싶어 그 당시 유행하던 단전호흡 시리즈 책을 읽고 혼자 수련을 해보았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지식호흡 위주의 수련은 벅차기만 하고 도저히 감당이 되지를 않았다. 물론 다른 방식의 단전호흡도 해보았지만 설명이 난해하고 추상적이라 확신이 들지 않고 단전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명확한 설명들은 없었다. 수련의 경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나 같은 둔재가 아닌 비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자 점차 단전호흡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무기력해질 만큼 허무한 감정에 모든 것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다.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 가정을 꾸리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낙오되지 않고 버티고 버텨 노후엔 안정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고작 인생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짙은 무력감이 짓눌러 왔지만 언젠간 인생의 큰 의미를 찾고 열심히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신약 같은 희망을 품고 대학에 첫 발을 들여 학과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했었다. 내가 선택했던 동아리는 역학의 일종인 사주추명학과, 기공 및 명상 등을 주로 수련하는 단체로
대학생 연합 조직이었으며 나에겐 필연으로 만난 스승과도 같던 선배, 그리고 나와 친구를 포함 3명으로 시작한 신생단체였다. 사실 역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홍길동전에 나오는 대목 때문이었다. 길동이 팔개를 벌려보매 놀라 등갑스를 행하고 라는 구절에서 팔개란 주역에서 나오는 것으로 건, 태, 이, 진, 손, 감, 간, 본을 말한다 라는 이해가 안 가는 짧은 각주를 보고 나서부터였다. 뭔지는 몰라도 팔개를 알면 앞니를 알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주역을 읽어봤지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래도 앞니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읽어보았던 것 같다. 기공과 명상은 지식호흡도 필요 없었고 호흡을 단전호흡처럼 그다지 강조하지 않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회원 중에는 잘못된 호흡법으로 수련 중 상기증에 걸려 탈모가 되고 얼굴빛이 붉고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부터 나는 단전호흡과는 완전히 담을 쌓았던 것 같다. 열심히 활동했던 덕분에 정식 동아리로 인정받고 방도 얻게 되어 회원이 점점 늘어서 어느덧 학교 내에서도 특이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었다. 지도 교수님의 초청을 받아 선배와 같이 교수님의 사주도 봐드리고 담소도 나누고 돌아와서는 내심 든든한 교수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선배의 말 한마디가 내내 마음에 걸렸다. 너희 교수님은 아무리 봐도 학자 사주가 아니며 건강도 안 좋은데 특히 간이 안 좋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나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제대 후 지도 교수님을 뵈려고 했을 때 나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교수님이 간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시던 중 돌아가셨던 것이다.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오고 운명의 틀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 또한 거기에 갇혀 방황할 것을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을 알고 바꿔나가기 위해 타인의 운명을 봐주고 상담해주지만 정작 어디까지 해야 운명이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었다. 졸업 후 난 전공을 살려 공기업에 취업했지만 격한 업무와 술, 담배, 그리고 상사의 폭언과 무시에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성 위염을 앓기 시작했다.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아 1년도 채 안 돼 그만두고 이제는 역학센터를 차려 활동하고 있던 선배의 제안으로 같은 길을 가게 되었다. 춥고 배고파도 최소한 하고 싶은 일을 인생에서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생각에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리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조직 내부에 안 좋은 일이 있어 스승에게 등을 돌린 선배와 도우들 사이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나는 혼자가 되었다. 이젠 스승도 같이 함께 길을 걸어갈 도우들도 없었다.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 갑자기 소설책 단의 주인공인 무학도인의 좌우명이 생각났다. 가고 가는 가운데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는 속에 깨닫게 된다. 길조차 모르는 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고 슬픔이 밀려왔다.
현실적 산만을 생각하며 살기로 마음먹고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미련이 남아서인지 진리에 목말라서인지 닥치는 대로 정신세계에 관련된 책들을 섭렵하며 혼자만의 수련을 하고 있던 중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한당 선생의 성문호흡? 단전호흡이라면 더 이상 관심이 없었지만 성문호흡은 뭐지? 단전호흡의 종류 중에 저런 호흡법이 있나 궁금하여 지나치려다가 손에 잡고 읽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수련법과는 환희하게 달랐다. 단전은 성문이며 성문을 중심으로 해야 진기가 생성되고 수련의 시작은 지식이 아닌 조식호흡을 바탕으로 누워서 하는 와식인데 특히 상기 증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이 갔고 명확한 수련 체계가 있어서 놀라웠다. 평소에도 선택하는 데 있어 까다롭고 신중한 나는 가끔씩 명상 중에도 성문 단전이 어디일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문 단전 부위를 의식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나서는 가까운 도장에 입회 상담을 하고 수련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호사다마인지 막상 가려 하는데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다음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접촉사고가 나서 처리하다 보니 도장에 대해 잊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나와 남동생은 큰 빚을 껴안게 돼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였다. 2년여의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어느 날 문득 맑은 가을 하늘처럼 무심한 마음에 갑자기 물밀듯이 머릿속에 파고드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나를 정리하고 새롭게 자신을 다잡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잊고 있었던 도화제 성문호흡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성문호흡 부평지원에 입회하게 되었다. 기대 반 걱정 반에 처음 수련을 시작하고 나서 느낀 점은 호흡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확하다는 것이었다. 누워서 호흡을 하니 자연스레 힘은 빠지고 호흡을 강하게 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게다가 단전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직경 1cm 정도의 단전 파스를 성문열에 붙이고 손가락을 짚어 집중을 유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색달랐고 참신했다. 상기증에 대한 나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고 왜 이런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들이 기존 수련법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또한 마음을 쓰는 법인 신법을 통해 자유자재로 기운을 모으고 경락을 통해 움직이게도 하며 그를 통해 심신의 건강은 물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실제로 경험했을 땐 상상 속의 일들이 마치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고 경이감마저 느껴져 성문호흡에 대한 확신이 들고 더 이상은 다른 수련법은 찾지를 않게 되었다. 물론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봤던 책들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예전에 스트레스로 알았던 신경성 위염이 몇 차례 명형 반응을 통해 완치되었다. 그리고 군대 시절 진저리 칠 만큼 추웠던 동계 훈련 후 생긴 동계 소양증이란 피부병이 있었는데 여름엔 괜찮다가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종아리 부위가 가렵고 건선처럼 자국이 생기며 자는 도중에도 무의식적으로 긁어대서 피가 나기도 했었다. 한의원에서는 냉기가 뼛속까지 깊이 들어가 생긴 병이라고 했고 연고를 발라도 그때뿐 도무지 낫지를 않았는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완치가 되는 신기한 경험도 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난 삶의 허무함이 주는 무력감과 공허함에 시달리지도 방황하지도 않는다. 삶이란 자신의 근본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처음과 끝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알았기에 하루하루가 귀하고 내 자신이 소중함으로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먼 길을 돌아와 보니 결국 진리는 항상 가까이 내 곁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내가 쉬는 숨에 있었음을 너무 늦게 알지 않았나.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는 가야 할 길을 알기에 가고 또 가고 행하고 또 행하면 그뿐. 더 이상의 미련도 후회도 없다. 승문호흡을 통해 난 어렸을 때 동경했던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으니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힘들다 해도 같이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도반들과 그 길을 묵묵히 안내해주고 계시는 지도사분들이 계시기에 언젠간 또 한 번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길을 찾아 헤매는 수도자들과 인생의 굴곡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리를 찾아 무예자제하려거든 멀리서 찾지 말고 이로 이르게 생사가 있고 찰나의 순간과 영원이 있으며 처음과 끝에 모든 것이 있으니 당신의 숨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성문호흡을 해보시라.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자꾸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 대만의 국사였고 유불선의 묵을 통제하고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인물이라는 남해근 선생이다. 남해근 선생은 생전의 정자수도강이라는 책에서 양신 수련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루었다는 사람도 본 적이 없고 그것은 아마 존재하지 않는 만들어낸 이야기 같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하신 그분이 살아 돌아와 같이 대화를 나눈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제가 지금 양신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저 말고도 수백 명이 하고 있으며 양신을 이룬 분들도 100명이 넘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저와 함께 성문호흡 도장에 가보시죠. 감사드립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학창시절부터 성문호흡을 찾기 위해 노력해오신 그 과정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그렇지. 우리 하율이는 엄마 덕분에 성문호흡을 쉽게 만났지만 한평생을 찾아 헤매다 어렵게 만나신 분들도 많단다. 그럼 저 복 왕창 받은 거네요? 그렇지. 자, 그럼 7편에서 만나요.